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살짝만 덧붙이면 되는 개념이니까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자,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의외로 한국에서 문법을 배운 학생들이 이 현재 완료라는 전반적인 완료라는 이 시제가 사실은 한국어에는 잘 이렇게 딱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의외로 기준을 잘 정립을 하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제대로 정립을 해봅시다. 보통 이제 현재 완료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료는 기간을 나타낸다. 어떤 기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것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자, 그냥 완료는 기간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I studied. 혹은 have studied. 자, 그 다음에 French, 불어를. 자, from 1998 to 2021년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998년서부터 2021년은 자, 진짜 20년이 넘는 어마무시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이니까 완료인 have studied가 정답이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정답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는 studied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간 표현이 from 1998 to 2012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yesterday로 나와 있거나 혹은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이렇게 나와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스터디드인 과거 시제를 골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어제는 기간이 아닌가요? 어제는 분명히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작년 여름, 레스트 서머 지난 여름은 한 7, 8까지 2달만 보겠다. 그래도 어쨌든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현재 완료라는 것의 개념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한국어로 이해하지 마시고 영어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영어니까 영어로 이해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완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have 플러스 pp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자, ha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ave는 가지다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 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대상이 뭐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분사예요. pp라고 부르는. 과거 분사는 당연히 이름에서 나와 있지만 이 과거 분사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당연히 과거의 상태겠죠. 과거의 상태. 그 말은 have pp는 과거의 상태를 언제 가지고 있냐?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얘가 결국 현재 완료의 개념이고 현재 완료라는 건
어떤 뜻이냐? 과거의 상태를 지금, 즉 현재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완료 취재할 때 보통 이렇게 시간의 수평선을 이제 많이 그리는데, 자, 우리가 기준선으로 이 가운데를 현재라고 해볼게요. 그 현재의 왼쪽을 과거, 오른쪽을 미래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출발선을 1998년이라고 해볼게요. 1998년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막 갑니다. 막 가요. 막 가요. 막 가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즉, 내가 그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have studied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1998년에 시작을 해서 막 가다가 한 이쯤인 여기에서 2021년까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현재인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가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미 지나간 한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냥 뭐가 돼야 돼요? 과거인 studied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과거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시간의 그래프에서 본다면 이 PP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다의 이 have가 도착점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의 충분 조건을 다 만족해졌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의 의미를 더해보자라는 거죠. 진행의 의미를 더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수학 공식으로 have 플러스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예요. 그죠? 그 다음 진행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이게 한 칸 뒤로 밀어서 그냥 더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내려오겠죠? 그 다음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빈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been ing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래서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라는 말만 더해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기간이다 라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과거에 출발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개념이 현재 완료다 라고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자, 왼쪽에 있는 설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자, have나 has been ing 형태로 계속해서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의 개념이죠. 과거의 한 시점에서 출발한 동작이 도착이 언제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일 때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걸 쓰게 된다. 자,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 동안에 해당하는 for, 그 다음에 기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인 자, since 뭐뭐 이래로 그때부터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세 개의 예문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현재 완료 진행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로 기간이나 시점을 나타내는 for나 since와 함께 쓰인다. 자, 여기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It has been raining for 3 days. 그래서 이 days는 뭐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요. 그래서 has been raining. 자, 과거 언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3일 동안
3일 동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for 3 days, 3일 동안.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지금이 현재라면 1일 전, 2일 전, 3일 전 여기서 출발을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계속 내리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내리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they have been running for 1 hour.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계속 달려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I have been planting trees with my friends since then. 자, since 라는 자 어떤 시작점을 가르쳐 주죠.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나는 계속 심어오고 있는 중이야. 나무를 누구랑? 친구들이랑.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출발 기준점이 언제로 줬냐? 과거 내가 몇 살이었을 때 25살이었을 때가 출발점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 이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내용. 현재 완료 구문에서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부정문은 have나 has의 not을 여기다 붙이면 되죠. not만 여기다 잘 붙여주시면 되고, 그죠? 의문문은 조동사에 해당하는 have나 has를 누구 앞으로, 주어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는 쭉 이어 쓴 다음에 물음표만 잘 붙여주시면 의문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running Spanish?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스페인어를 배워오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오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차피 또 여러분들 진행 시제 관련해서 요거를 또 알아주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보통 진행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통 ing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진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아닌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보통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작 표현의 진행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석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사실 시제가 예외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시제 문제가 수능이라든가 내신 시험에서 조금 나오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진행은 상태보다는 동작에 치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뭔가를 인식하는 거, 우리가 보통 머리로 뭔가를 인식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야. 이 소유되어 있는 상태로 본단 말이에요. 나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를 않아요.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식하다라는 거에 대표적으로 나 이거 알아.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어. 이건 내 소유야. belong to. 감정을 나타내는 거. 보통 주로 뭔가를 희망하는 거, want.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형을 쓰지 않는 애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애예요.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I have wanted to meet you since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만나기를 원해왔어 라는 현재 완료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진행은 동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 이거 동작을 어떻게 표현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것도 보세요.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5 years.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이로 지내오고 있어. 현재 완료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렇게 인식을 나타내는, 동작이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점. 말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미하고 싶으면 ing를 포함시켜주면 돼요. 자, 읽어보시면 We have waited for the bus for 30 minutes. 자, 우리 wait for 기다려 왔어. 자, 근데 30분 전부터 30분 동안 기다려 왔어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얘가 We have been waiting for 똑같이 30분 동안 기다려 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동작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음을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내고 싶을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시면 되고 그냥 어떤 그 상태의 지속을 그냥 대충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재 완료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현재 완료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외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우선 같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자, 밑줄 쳐주세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없으며 자, 앞에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없으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역시 밑줄 쳐주고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효용사 절인 것에 반해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므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뭐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얘가 1번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1, 2, 3번을 읽어드렸는데 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당연히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what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정도의 속도로 읽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전에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 필기를 하면서 자, 수업을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통의 평범한 관계 대명사를 한번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두 개의 문장을 써볼게요. I know the man. 자, 저는요 그 남자를 알아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 그 남자는요 he is teaching 가르치고 있어요. 뭐를요? English를요. 그 남자는 저겠죠? class.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요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합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단계를 정확하게 밟아주시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두 문장에서 공통분모를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에 얘와 the man과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그가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합칠 수 있겠구나. 공통분모를 찾으셔야 되죠. 그 다음 찾았으면 첫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뭐로 변하는 거냐? 얘가 선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뭐로 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관계 대명사로 변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사용할 때 챙겨줘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죠.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더맨이니까 사람이죠. 두 번째, 관계대명사로 변하게 되는 이 he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he는 이 문장에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쵸.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는 무슨격 관계대명사,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관계대명사 표에서 사람이면서 주격에 해당하는 who, 그죠? 그 다음 who를 대신할 수 있는 that 정도를 활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합쳐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합쳐진 문장을 만들면 I know the man,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 그죠? 그 다음에 is teaching English. 이렇게 합쳐진 세련된 하나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합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합쳐진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전체 문장의 주어는 누가 보더라도 I입니다. 그 다음 나는 알아요. 그 다음 the man이 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후서부터 English까지는 전체 문장에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배운 것처럼 선행사인 the man을 꾸며주고 있죠. the man을 꾸며주고 있죠. 자, 목적어, the man 목적어. 자, 선행사, 목적어,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자, 그러면 얘의 기능은 꾸며주니까 뭐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수식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굴 꾸며주고 있어요? 목적어인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이름이 뭐예요? 회용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길다란 회용사가 모양이 단어인가요? 구인가요? 절인가요? 누가 보더라도 한 단어짜리는 아니죠. 그 다음 여러분들 구와 절을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주어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면 구, 있으면 절이 되죠. 즉, 이 관계대명사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he가 들어가 있는 것, 즉 the man과 he가 동시에, the man이 아니라 he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을 인지를 한다면 이 안에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뭐예요? 절인 거죠. 절인 거죠. 결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주는 절은 형용사 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항상 이렇게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선행사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죠. 선행사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 만들어진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앞에 부분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였어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의 역할이 뭐냐? 즉, 기능이 뭐냐? 자, 두 가지 기능을 하죠. 두 가지 기능. 자, 여러분들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이었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이었습니다. 즉, 절 두 개를 이어주는 뭐의 역할?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문장이 됐잖아요. 한 문장이 되려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개이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지금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기능은 뭔가요? 지금 얘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이 is에 대한, 즉 두 번째 문장의 is에 대한 뭐의 역할, 즉 he까지를 대신해주고 있죠. 그죠? 즉 이 문장의 주어의 역할까지를 대신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와 같다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여기 있었던 이 who that은 사실은 and 플러스 he로 바꿨어도 전혀 문법적으로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근데 이번에는 되게 특수한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인 what을 보겠습니다. 자, 선행사를 포함하면서 한글 해석으로는 것이 되면서 그 다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런 명사의 역할을 한대요. 자, 이 부분으로 내려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She won't show me the thing. 자, 그녀는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자, 나에게 그것을요 하고 사형식 문장이 앞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요 그녀의 포켓, 주머니 안에 있어요 했어요. 자, 공통분모가 뭡니까? 두 개의 문장의 공통분모, 앞에 있었던 nothing과 뒤에 있는 it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분들 얘가 뭐가 되죠? 얘가 선행사가 되고 얘가 관계대명사가 되죠. 그죠? 판단해야 되는 건 선행사는 사물이네. 그 다음 관계대명사 it은 주어네. 그래서 우리는 사물에 쓰는,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which나 that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있는 관계대명사표에서 도출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인 the thing을 꾸며줘요. thing을 꾸며줍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이 what은 선행사인 the thing을 품고 있는 동시에 관계대명사 which의 역할도 그대로 가져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꾸며줄 수 있는 선행사가 없죠. 꾸며줄 수 있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수식받을 수 있는 선행사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원래 있었던 선행사의 뜻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옵니다. the thing, 것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국말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가 다른 애들은, 다른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여기서 얘네가 형용사절이었잖아. 이렇게 꾸며주는, 그죠? 자, 근데 what은 자기가 명사인 선행사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명사절을 하게 됩니다. 즉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애죠. 여러분들 어떤 문장에서 주어를 막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목적어를 막 지을 수 있어요? 보호를 막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명사를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주어가 she고, 그 다음에 won't show, 그 다음에 me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what절은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형식 문장의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해하셨나요? 목적어니까 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 다음 이 안에 주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동사 있죠? 그러니까 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다시 세 가지 포인트. 선행사를 먹었다. 선행사를 지가 먹었다. 자, 당연히 먹었으니까 꾸며줄 수 있는 선행사가 앞에 없다. 그죠? 그 다음 선행사의 뜻이
the thing, 것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면서 자기가 것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 다음 선행사가 명사니까 그 명사를 먹은 거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가 명사를 해서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 세 가지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what절 주어하고 있는 거 보여요? 전체 문장에서. 자, 전체 문장에서 보어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 다음 전체 문장에서 believe에 대한 목적어 하고 있는 거 보여요? 보세요.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하는 건 당연히 명사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what이 접속사인 거 아시잖아요. what이 접속사인 거 아시잖아요. what이 접속사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what에 의해서 연결되는 두 개의 절이 있는데, 자, 얘는 얘와 얘를 연결하는 거겠죠. 그 다음 얘는 얘와 얘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얘와 얘가 what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what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문제를 풀 때 내가 what을 써야 되는가 아니면 that을 써야 되는가 그런 시험 문제를 만나시게 되는데 그 판단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what은 이렇게 다 앞뒤가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절을 연결해줘요. what은 두 개의 절이 모두 불완전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e did 했다. 뭘 했는데 목적어가 없죠. was wrong. 뭐가 잘못됐는데 주어 없죠. this is 후어 없죠. 내가 원해. 무엇을 원하는데 목적어 없죠. I believe 목적어 없죠. He said 역시 목적어가 없죠. 그죠? 그래서 what절이 연결시켜주는 두 개의 절은 반드시 이렇게 불완전한 애들로 둘러싸여져야 된다. 연결되어야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대명사 what의 이 구분은 그냥 해석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고 얘가 시험 문제로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what으로 읽어도 되고 어떨 때는 무엇으로 읽어도 되는 문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밑에 부분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실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구분. 얘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얘네들의 한글 해석이 뭐뭐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 말은 이 문제는 한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예문을 써드리면 I know that grass is a teacher. 그 다음 I know what grass said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that이 있고요. 여기에 what이 있어요. 우리 what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what은 어떨 때만 쓸 수 있다고요? 둘 다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둘 다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what은 어떨 때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목적어 빠져 있죠. 그죠? 이렇게 주어 동사 있지만 목적어 빠져 있어서 앞뒤가 어떨 때? 불완전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what이었죠. 하지만 that은 이 뒤에가 완전한 절을 써야 합니다.
뒤에를 보시면 glass는 선생님이에요 라고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이죠. 즉 that은 완전한 절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얘를 절대 what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반대로 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서 절대 that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시험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공통입니다. 알겠죠? 자, 관계대명사 와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